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1월 8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6일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판결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 지사가 2년 실형을 선고받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먼저 진 교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경수, 김어준, 추미애. 이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가 형을 받는데 크게 공로한 분이 둘 계십니다. 한 분은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거든요. 그의 음모론적 상상이 가끔은 현실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밝혀진 현실이 그의 상상을 물구나무 세운 것이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분은 역시 추미애 장관님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 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죠라고 했습니다. 즉 김경수 지사가 지금 기소가 돼서 이런 징역형을 선고받는 데 있어서 이게 전부 김어준 그리고 추미애 장관 두 사람에서 시작된 문제였다라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 드루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또 특검의 수사로 이어지고 또 기소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이 발단이 된 것은 2018년 1월 18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건의 청원 글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8일이면 당시 한창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북한과 단일 팀으로 구성을 했죠.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실린 여러 언론사들의 그 보도 기사에 상당히 많은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청원 글이었습니다. 즉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리고 또 비정상적으로 좋아요라는 이 추천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글을 게시한 사람은 그 댓글 추천 수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시간대별로 촬영해서 그 게시물에 첨부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뭔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추천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댓글 조작의 증거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추천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의혹 제기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이 보수 진영을 겨냥한 이러한 청원 글이었죠. 그래서 네이버 측도 그 청원 이튿날인 1월 19일에 분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댓글 조작을 주장하는 청원 글이 이슈가 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역시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1월 27일 당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라는 이 채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올해 들어서 얘네들, 즉 보수 진영이 여론 공작에 본격 돌입했다.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다. 국정원 심리 전단 수준으로 계층이나 연령을 세분화해서 타겟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저쪽, 즉 보수 진영에서 대단한 위기감을 가졌다.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굳어져서 지방선거까지 가면 끝장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 조작을 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해서 너무 방심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2월 1일 방송된 당시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도 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댓글 부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정황을 최근에 문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어준 씨의 이런 주장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당시 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죠. 자, 그해 1월 31일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또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이버의 기사가 게재되는 즉시 명령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악성 댓글을 등록해 조작하는 방식이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와 매우 흡사하다. 수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추미애 당시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보고를 받고 아주 사실상 보수 진영의 댓글 조작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아주 당 차원에서 야당을 총공격하는 이런 모양새를 나타냈는데요. 완전히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졌죠.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4월 13일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한 3명 가운데 2명이 민주당원이더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상황이 반전이 된 것인데 엿새 뒤인 4월 19일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댓글 조작을 함께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야당의 특검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시 5월 21일에 이 드루킹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추미애 대표가 야당을 향해 꺼내들었던 칼날이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결과가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아주 친문 진영의 핵심이자 또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기소가 되고 1심에 이어서 2심에까지 그 징역 2년이 선고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특검 출범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순조롭지 않았죠. 굉장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6월 7일에 당시 특검이 임명됐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그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그 자금이 전달된 이런 정황까지 포착이 되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 속에 이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이죠. 8월 6일이 되어서야 김경수 지사를 처음으로 소환을 합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추가 소환을 거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영장이 또 기각이 되어버리죠. 그러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결국 수사 기간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 막을 내린 첫 사례였습니다. 자, 어쨌든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18년 8월 24일에 이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이 허익범 특검의 이 수사를 놓고 뭐 무력하게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는데, 또 반면에 아주 압박이 심한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그나마 아주 수사를 충실하게 했다. 또 정권 실세를 기소했다라는 이런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당시 그 재판부의 1심 판결문을 읽어 봤었는데요. 판결문을 보니까 정말 특검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양의 그 디지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뭐 드루킹 그 김동원 씨와 김경수가 주고받은 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또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상당한 양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들, 뭐 예를 들어서 시연회 당시의 뭐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보고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벗기 힘든 혐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2심, 항소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 김경수 지사가 원망해야 할 대상은 검찰도 재판부도 아니고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